참 좋다. 네가 있어 참 좋다. 언제나 내 곁에서 따스한 미소 짓는 네가 고맙다. 바람이 참 좋다. 안녕하세요. 함께 걷는 문학의 숲 전영임입니다. 참 오랜만에 다시 이렇게 뵙는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 제대로 녹음을 못했었는데요. 이제 11월 다시 우리 청취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저는 참 기쁩니다. 단풍이 고운 계절이 지나가고 있죠. 떨어진 단풍잎을 보면서 이 가을의 책장을 가만히 덮어주었다가 하얀 눈이 내리는 날 창가에 앉아서 다시 열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겨울에 더듬어 보는 이 가을 풍경 어떨까요? 그것도 참 좋겠죠? 시선을 두는 곳마다 봄, 여름 동안 비와 바람과 뜨거운 볕을 고스란히 받고 견디온 결과 정말 예쁘게 물든 단풍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 단풍도 서서히 지쳐가고 있는가 봅니다. 날씨도 이제는 제법 쌀쌀해지는데요. 아침 햇살을 받아 붉게 반짝이는 아직도 남아있는 단풍처럼 오늘 하루도 빛나는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10월은 지났지만 그래도 가을에 가장 잘 어울리는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오늘도 아름다운 가을 속으로 함께 걷는 문학의 숲 산책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노래 먼저 듣고 시작할까요?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참 좋다. 네가 있어 참 좋다. 언제나 내 곁에서 따스한 미소 짓는 네가 고맙다.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 좋아. 휴일 아침이면 나를 깨운 전화. 오늘은 어디서 뭘 할까.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으로 사랑은 가득한 곳.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가끔 두려워져. 지난 밤 꿈처럼 사라질까 기도해.
살아가는 동안 더 좋은 것은 없을 거야. 10월의 얼음 멋진 날에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듣고 오셨습니다. 제가 영상을 보면서 이 노래를 들었는데요. 세상에서 정말 아름다운 풍경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연인의 어깨에 기대서 편안하고 또 살포시 감는 눈빛이나 또 마주 잡은 손빛. 제가 본 풍경 중에 가장 아름다웠던 풍경은 단풍이 곱게 물든 나무 아래서 백발이 된 노년의 부부가 손을 잡고 환하게 웃으면서 걸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풍경인데요. 그런 말이 있죠. 자연이 만들어내는 풍경도 참 아름답지만 우리 사람이 만들어내는 사람에게서 풍겨 나오는 그 풍경도 자연 못지않게 정말 아름답다고요. 세상에서 피는 많은 꽃들이 있지만 그 예쁜 꽃들 중에 사람의 얼굴에서 피어나는 미소꽃이 가장 아름답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네,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김동교님의 목소리로 들어보았습니다. 다음은 꽃의 전설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절에 어울리진 않지만 민들레꽃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민들레꽃은 봄이면 피어나는 샛노란 해를 닮은 꽃이죠. 바닥에 납작 붙어서 피는 꽃도 있고 또 꽃대를 높이 올려서 키가 높이 피우는 꽃들도 있고 정말 작은 꽃잎이 겹겹이 붙어서 그렇게 만들어내는 자연이 만든 꽃이죠. 저는 봄에 민들레꽃 사진 찍기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민들레꽃도 다 똑같지는 않더라고요. 꽃송이가 큰 거, 작은 거, 꽃잎이 넓은 거, 좁은 거. 그리고 정말 떳떳하게 들판에 피는 민들레가 있나 하면 보도블록 사이에서 정말 힘겹게 올라와서 또 노랗게 피운 민들레가 있죠. 어디든 정말 척박한 땅이라도 뿌리 내릴 곳이 있으면 절실히 뿌리 내려서 예쁘게 피우는 민들레꽃. 오늘은 그 민들레꽃의 전설을 들어봅니다. 옛날에 한 노인이 민들레라는 소녀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70이 넘어서 허리가 활처럼 구부러졌지만 아직도 기력은 쟁쟁해서 들러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두 식구는 먹을 양식을 걱정하지 않고 지낼 수 있었습니다. 손녀는 나이가 17살로 꽃봉오리처럼 피어오르는 처녀가 되어서 욕심을 내지 않는 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욕심을 내는 사람 중에 덕이라고 부르는 덕거머리 총각이 있었는데요. 노인의 손녀딸을 아내로 삼고 싶어서 늘 주변을 서성거리며 정말 많이 사모하고 있었죠. 덕이는 나무를 하러 산으로 가다가 운이 좋아서 어떤 날 민들레와 마주치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지만 그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괜스레 풀꽃들을 뒤적거리곤 했습니다. 그리움 속에 애가 타던 덕이는 민들레와 생각지도 않게 한 집에 살게 되는 행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노인의 집은 냇물과 가깝게 있어서 조금만 비가 와도 둑이 넘쳐 물이 집 안으로 흘러들어오곤 했죠. 그런데 그해
긴 장마와 태풍으로 땅은 온통 물바다가 되어 노인의 집이 떠내려갈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덕이는 노인에게 자기 집으로 피난을 오라고 권유를 했죠. 노인은 고맙다며 민들레를 데리고 덕이의 집으로 피난을 오게 됩니다. 민들레와 한 집에서 살게 되자 덕이는 그토록 짝사랑하던 민들레를 어느 날 밤 자기 품에 안고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이제 둘 사이는 남남이 아닌 거죠. 덕이는 사람이 성실하고 근면해서 혼례를 치르지는 않았지만 노인을 모시고 민들레와 함께 살았습니다. 부지런한 덕이 덕분에 양식도 넉넉해서 정말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었죠. 그런데 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을 즈음 나라에서 처녀를 뽑아간다고 마을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얼굴이 반반한 처녀를 무조건 잡아가는데 그만 민들레도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군졸들이 그녀를 데리고 가려고 하자 덕이와 노인이 길길이 뛰며 앞을 막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죠. 민들레는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며 울었습니다. 그래도 군졸들을 막을 수 없자 민들레는 마침내 가슴에 품었던 비수를 꺼내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노인과 덕이는 그녀의 시신을 안고 통곡을 했습니다. 그들의 처절한 울음소리는 땅을 울리고 산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노인과 덕이는 양지 바른 곳에 민들레를 묻었습니다. 어느 날인가요? 찾아간 그녀의 무덤에는 꽃 한 송이가 피어났는데요. 예쁘고 노랗게 또 환하게 웃는 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못다하고 죽은 민들레의 넋이 꽃이 되어 피었다고 그 꽃 이름을 민들레꽃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평생 한 남자만을 사랑하고 또 정조와 순결을 지키기 위해 자결한 것처럼 민들레꽃을 일편단심꽃이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일편단심은 한자로 한 조각 붉은 마음, 즉 흔들림 없이 오직 한 마음으로 충성되고 충절을 지키는 것, 또 정조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님을 향한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일편단심 민들레 같은 연인의 순결하고 아름답지만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 민들레꽃의 전설이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렇게 내 마음 깊은 거기에 찾아와 어느새 촛불 하나 이렇게 밝혀놓으셨나요? 어느 별 어느 하늘이 이렇게 당신이 피워놓으신 불처럼 밤이면 밤마다 이렇게 걸을 수 있나요?
사랑이야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렇게 내 마음 깊은 거기에 찾아와 어느새 시냇물 하나 이렇게 흘려넣으셨나요 어느 비 어느 바람이 이렇게 당신이 흘려나오신 물처럼 조용히 속삭이듯 이렇게 영원할 수 있나요 언젠가 어느 곳에선가 한 번은 올 것 같던 순간 가슴 속에 항상 혼자 예감하던 그 순간 단 한 번 미소에 찾아버린 내 영혼 사랑이야 사랑이야 조문 안도현 뒷집 조성어 할아버지가 겨울에 돌아가셨다. 감나무 2그루 딸린 빈집만 남겨두고 돌아가셨다. 살아서 눈 어두운 동네 노인들 편지 읽어주고 먼저 떠난 이들 맷자리도 덜어봐주고 추석 가까워지면 동네 초입의 풀 환하게 베고 물고 싸움 나면 양쪽 불러다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심판 봐주던 이 동네의 길이었다. 할아버지는 슬프도록 야문 길이었다. 돌아가셨을 때 문상도 못한 나는 마루 끝에 앉아 할아버지네 고추밭으로 올라가는 비탈 오래 보고 있다. 지게지고 하루에도 몇 번씩 할아버지가 오르내릴 때 풀들은 옆으로 슬쩍 비껴 앉아 지그재그로 길을 터주곤 했다. 비탈에 납작하게 달라붙어 있던 그 길은 여름 내내 바지 걷어붙인 할아버지 정강이에 볼록하게 돋던 핏줄같이 파르스름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비탈길을 힘겹게 밟고 올라가던 느린 발소리와 끙 하던 안가님까지 돌아가시고 나자 그만 길도 돌아가시고 말았다. 풀들이 우북하게 수의를 해 입힌 길, 지금은 길이라고 할 수 없는 길 위로 조의를 표하듯 산 그늘이 엎드려 절하는 저녁이다. 사랑하는 사람의 그 이름을 끝내 부르지 못해 그리움 하나로 잊혀져가는 내 이름 석자 등을 돌려내게서 등 돌아가는 사람이야. 그래 말없이 떠나라. 다신 돌아오지 말아라. 바람에 스치우는 그대 그리운 말 이젠 잊으리라. 노을 한 자락에도 떨어지는 이 눈물은 씻어지리라. 살다 외로워질 때 나보다 더 그대 외로울 때 그때 그리워지리라. 잊혀진 내 이름 석자 바람에 스치우는 그대 그리운 말 이젠 잊으리라. 노을 한 자락에도 떨어지는 이 눈물은 씻어지리라. 살다 외로워질 때 나보다 더 그대 외로울 때 그때 그리워지리라. 잊혀진 내 이름 석자 잊혀진 내 이름 석자
안도현 시인의 조문을 낭독해 드렸는데요. 얼마 전 영주 선비도서관에서 안도현 시인을 초청해서 신앙송회와 함께 안도현 시인의 작가와 만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안도현 시인의 시는 일상적인 이야기가 많죠. 정말 저는 안도현 시인의 그 스며드는 것이라는 시를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데요. 이번에 이 조문시를 낭송을 하게 되었어요. 시인 앞에서 시를 낭송하는 일이 정말 떨리더라고요. 그런데 실은 읽으면 읽을수록 좋은 시가 좋다는 말을 이번에 또 이 시를 낭송하면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시를 낭송을 하려면 시를 다 외워야 되거든요. 그 외우려면 그 시를 정말 한 100번 정도는 녹음을 해요. 녹음을 해서 내 목소리를 들어보고 또 고쳐서 녹음을 하고 그러면서 이 시를 자근자근 씹게 되는 거죠. 곱씹어 보다가 보면 거기에 숨어 있는 뜻들이 저도 모르게 스며들어요. 그러다 보면 정말 읽을수록 좋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 조문시도 그런 시였습니다. 죽고 나서 누군가 나를 이렇게 그리워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 살아서 내가 이런 동네의 물꼬를 트는 사람처럼 그런 사람으로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시를 낭송하면서 느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안도현 시인의 조문시를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다음은 방송 안내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89.1MHz 영주 FM 라디오 전영임의 함께 걷는 문학의 숲을 듣고 계십니다. 그 인터넷 검색창에서 영주 FM 라디오를 검색하신 후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또 실시간 방송을 들으실 수 있고요. 파란 바탕일 거예요. YFM 앱을 까시면 또 실시간 방송되는 우리 영주 FM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으니 많이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순우리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순서인데요. 한동안 소개를 못 해드렸었어요. 그죠? 그때 아마 제가 해와 달에 대해서 소개했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계절과 때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나달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나달. 나달이라는 단어는 나흘이나 닷새 정도라고도 쓰이기도 하고 또 세월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그 어원을 이렇게 두 가지로 추정할 수 있는 말인데요. 말의 뿌리를 나흘과 닷새로 보면 4, 5일을 뜻하는 말이고 또 날과 달이 더해져서 된 말로 보면 곧 세월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달은 그 두 가지 뜻을 함께 가진 말인 거죠. 말하는 상황에 따라서 세월의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또 4, 5일의 뜻으로 쓰이기로 합니다. 세월의 뜻으로 쓰인 예문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사무치게 그리웠던 그 사람의 얼굴도 나달이 흐를수록 차차 희미해지는 것이었다. 그렇죠. 세월에 이길 장사는 없다고 하죠. 세월이 지나면 망각이 진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나달이 흐를수록 차차 희미해지는 것이다. 이거는 세월을 표현한 거겠죠. 자, 그 다음에는 4, 5일을 표현한 예문을 보겠는데요. 그녀의 집 앞에는 절대로 가지 않겠다던 그의 결심은 나달도 지나지 않아서 흔들리고 말았다. 그렇죠. 헤어지고 난 연인의 집 앞. 미련을 가지고 그 집을 찾아가면 자신이 굉장히 초라해질 것 같아서 가지 않겠다고 정말 다짐을 하지만 보고 싶은 마음을 이길 수는 없죠. 그래서 그 결심이 나달도 지나지 않아서 흔들리고 깨지는 경우가 많죠. 오늘은 나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들으시죠. 안치환 씨가 부릅니다. 내가 만일. 내가 만일 하늘이
되고 싶어 붉게 물든 저녁 저 노을처럼 나 그대 뺨에 물들고 싶어 내가 만일 시인이라면 그댈 위해 노래하겠어 엄마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나 행복하게 노래하고 싶어 세상에 그 무엇이라도 그대 위해 되고 싶어 오늘처럼 우리 함께 있음이 내겐 얼마나 큰 기쁨인지 사랑하는 나의 사람아 너는 아니고 이런 나의 마음은 내가 만일 구름이라면 그댈 위해 비가 되겠어 더운 여름날에 소나기처럼 나 시원하게 내리고 싶어 세상에 그 무엇이라도 그대 위해 되고 싶어 오늘처럼 우리 함께 있음이 내겐 얼마나 큰 기쁨인지 세상에 그 무엇이라도 그대 위해 되고 싶어 오늘처럼 우리 함께 있음이 내겐 얼마나 큰 기쁨인지 사랑하는 나의 사람아 너는 아니고 이런 나의 마음은 이런 나의 마음은 이 아름다운 계절, 시인이라면 뭘 표현 못하겠어요. 정말 안치환님의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내가 만일 시인이라면 정말 많은 시인들이 써놓은 시를 읽을 때마다 이런 공감하는데 왜 나는 이런 말을 생각 못했을까 이럴 경우가 많죠. 그래서 시를 쓰려면 많은 시를 읽으라고 하나 봅니다. 어느 순간인가 읽었던 그 시어들, 시의 문구들이 저장되어 있다가 또 다르게 나의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이 시라고 생각하는데요. 안도현 시인은 한 달에 1000편의 시를 읽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신은 우리나라에서 시를 가장 잘 쓰는 시인이라기보다가 시를 가장 많이 읽는 시인이라고, 시인이 되고 싶다고 하시는 그 말씀에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을에는 정말 시에 젖어들기 좋은 계절이죠. 시집 한 권 늘 소지하고 다니면서 짬짬이 시간이 될 때마다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 한 편 읽는데 2-3분 걸릴까요? 하루에 10편만 읽어도 2-30분. 그러면 나의 시 표현 능력이 부쩍부쩍 자랄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금은 짧은 수필을 소개해드리는 순서인데요. 저는 이 책이 왜 이렇게 좋을까요? 그 박성철 님이 엮으신 행복 비타민이라는 책인데요. 정말 이 제목도 너무 좋아요. 우리 삶에 달콤한 휴식을 주는 이야기. 책을 읽다가 보면 책에서 지식을 얻기도 하고 또 지혜를 얻기도 하고 또 삶의 지침이 되기도 하고 정말 여러 가지를 느낄 수 있는 책들이 많은데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목 그대로 행복 비타민인데 이 책을 읽고 나면 왠지 행복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책을 제가 지금까지 간간히 소개해드렸잖아요. 읽을 때마다 마음속에서 이렇게 그냥 꽃송이가 환하게 이렇게 활짝 피어나는 느낌, 그런 느낌 있죠.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면 정말 힐링을 받는 그런 느낌의 책입니다. 자, 오늘은 이 박성철 님이 쓰신 것 중에 소개해 드릴게요. 내 등에 있는 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 등에 있는 짐 박성철. 세상 사람들이 이런저런 불평을 많이 하자 신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은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슬픔을 들고 와서 넓은 광장 한가운데 던져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사람들은 얼른 와서 자신이 지고 있는 짐들을 던져놓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지긋지긋한 가난을 던져놓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작은 키에 대한 컴플렉스를 던져놓았습니다. 어떤 노인은 자신의 늙음을 던져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불평의 원인이 되는 악덕, 교만, 약함, 안일함 같은 것은 던져놓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짐을 잠시 내려놓아 좋아하는 표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은 바로 두 번째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던져놓은 아픔과 슬픔 중에서 가장 가볍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교환해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한꺼번에 달려들어 서로 가벼운 것을 차지하려 아웅다웅 했습니다. 가난함을 버렸던 사람은 질병을 고르고 작은 키를 버렸던 사람은 굶주림을 집어들고 어떤 남자는 자신이 버렸던 대머리 대신에 커다란 흉터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각자 가벼운 짐들을 가지게 되었는데도 사람들의 얼굴은 밝아지기는커녕 아까보다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신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웅성하더니 이내 모여들어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러고는 의견의 일치를 모았다는 듯 사람들의 대표가 나와 신에게 말했습니다. 신이시여, 부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새로 갖게 된 아픔과 슬픔이 처음의 것보다 더 무섭고 괴롭다고 합니다. 제발 우리에게 예전의 그 아픔과 슬픔을 다시 나누어 주십시오. 신은 인자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언제나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다. 때론 아픔과 슬픔을 주지만 그것은 각자에게 가장 적당하고 너희가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것들이다. 너희들이 처음의 그 아픔과 슬픔을 다시 달라 하는 것은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짐이기 때문이다. 우리 등에는 수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때로는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아픔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우리는 늘 내가 진 짐이 제일 무겁고 힘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짐은 내가 짊어지기에 가장 적당한 짐입니다. 신은 결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은 주지 않습니다. 내가 이겨낼 수 없는 짐은 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에서 아프고 힘겨운 짐이 없기를 바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헛된 바람입니다. 아무런 아픔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가장 슬픈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 어떤 아픔도, 그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는 사람은 삶이라는 경기에서 제외된 사람이기 때문이죠. 언제쯤 사랑을 다 알까요? 언제쯤 세상을 다 알까요? 얼마나 살아봐야 할까요?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시간을 되돌릴 순 없나요? 조금만 늦춰줄 순 없나요? 눈부신 그 시절 나의 지난 날이 그리워요. 그런 날이네요. 하루가 왜 이리도 빠르죠? 나 가끔은 거울 속에 비친 내가 무척 어색하죠. 정말 몰라보게 변했네요. 한때는 달콤한 꿈을 꿨죠. 가슴도 설레었죠. 간질이 하얀 밤을 지새곤 했죠. 언제쯤 사랑을 다 알까요? 언제쯤 세상을 다 알까요? 얼마나 살아봐야 할까요?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시간을 되돌릴 순 없나요? 조금만 늦춰줄 순 없나요? 눈부신 시절 나의 지난 날이 그리워요. 사랑이 생각나죠. 당신도 나만큼은 변했겠죠. 그래요, 가끔 나 이렇게 당신 때문에 웃곤 해요. 그땐 정말 우리 좋았었죠. 하지만 이대로 괜찮나요? 사랑했죠. 추억은 추억일 때 아름답겠죠. 언제쯤 사랑을 다 알까요? 언제쯤 세상을 다 알까요? 얼마나 살아봐야 할까요?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아직도 많은 날이 남았죠. 난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테죠. 알 수 없는 인생이라도
살겠죠. 그런 대로 괜찮아요. 아직도 많은 날이 남았죠. 난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테죠. 알 수 없는 인생이라 더욱 아름답죠. 숨 쉴 수 있어서 바라볼 수 있어서 만질 수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이제 가을도 막바지로 닫고 있죠. 요즘 서천을 걷다 보면 참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예쁘게 단풍 들었던 벚나무 이파리들이 우수수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차마 손을 놓지 못하고 끈질기게 매달려 있는 잎들을 보면 참 대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애잔하기도 하던데요. 가을의 전유물이라고 하나요? 갈대가 여기저기서 은빛 머리를 흩날리면서 햇볕을 받아 반짝거리는 모습이 정말 예뻤습니다. 이제 서천의 오리도 점점 더 몰려들 텐데요. 아침 산책길에 해가 뜨는 모습을 자주 보는데요. 그 물 위를 자박자박 걸어오는 그 윤슬, 몰비늘이 얼마나 예쁘던지요. 반짝반짝반짝. 정말 저는 그게 별보다가 더 예쁘더라고요. 융단을 깔아놓은 것 같다고 하나요? 그 모습이 정말 좋던데요. 햇살 가득한 오후에 가을볕을 쏘이면서 서천을 느리게 걸어보는 것도 이 가을에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을이 가기 전에 꼭 한번 걸어보실 거죠? 오늘도 남은 하루, 또 다가올 한 주일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고 또 다음 주 만날 때까지 건강한 하루 보내시는 청취자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걷는 문학의 숲을 저와 마음 맞춰 걸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진행에는 전영임이었습니다. 안녕. 살아있어 행복해. 네가 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이 나이 먹도록 세상을 잘 모르나 보다. 진심을 다해도 나에게 상처를 주네. 이 나이 먹도록 사람을 잘 모르나 보다. 사람은 보여도 마음은 보이질 않아.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늘 사랑하오. 술 취한 그날 밤 손등에 눈물을 떨굴 때 내 손을 감싸며 괜찮아 울어준 사람. 세상이 등져도 날아서
함께 할 거라고 등 뒤에 번지던 눈물이 참 뜨거웠어.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못난 나를 만나서 긴 세월 고생만 시킨 사람 이런 사람이라서 미안하고 아픈 사람 난 당신을 위해 살아가겠어. 남겨진 세월도 함께 갑시다. 고맙소 고맙소 늘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